이혼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굉장히 핫한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네. 이쯤 되면 느낌이 좀 오시죠? 네. 뭐예요? 요즘 다 어디 가든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막. 무슨 얘기? 난리가 났다. 뷰의 세계. 뷰 세계? 아, 부부의 세계. 세계. 그렇죠. 이거는 완전 거의 로이어 프렌즈를 위한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거기 이 장총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권총 아니야? 지선우가 들고 이렇게 장총 엄청 멋있게 가는데. 근데 이거 뭐 이상한 거 써있네요. 박변이 쏘는 용법? 박근혜 또 저희 고선미님 중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발사되는 거예요? 한번 쏴봐 오늘. 어떨까요? 들어있어.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뭐 부부의 세계 한번 다뤄달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었고 저희도 굉장히 다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두 분은 실제로 부부기도 하시니까 미혼인 제가 봐도 재밌는데 실제로 유부가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위기감이 느껴지나요? 위험 전혀 없지. 근데 무슨 이런 가정이 약간 그런 느낌. 지금은 약간 스릴러로 넘어가는 바뀌었지 약간. 근데 이게 너무 사건이 휘몰아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할 수 있긴 한데 개별적인 사건으로 따지면 사실 저희 이러면서도 은근히 보는 일들이거든요, 다 이거. 바람 사건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로이어 프렌즈의 영상이 좀 약간 순한 맛이었다면은 오늘 저희 영상은 빨간 맛입니다. 야, 빨간 맛! 일단 뭐 스토리 라인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간통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죠, 막. 그냥 뭐 아주 B의 세계. 그렇죠. 거의 뭐 동물의 왕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뭐 미혼인 사람이랑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기도 하고 뭐 유부들끼리 서로 바람을 피기도 하고. 그럼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바람 피는 사람이 정말 많나요?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손해배상 기타 이제 손해배상 기라고 하거든요. 사건이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보면 이혼 사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부정행위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 뭐 이런 소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배우자의 외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른 사건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뭐 기존의 복잡한 일이라든지 그 사건과 연관돼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정 관계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통남 사건이 간통녀 사건이 됐을 때 위자료 청구를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 정도 나올까요? 평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2, 3천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것도 조금 올라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100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뭐 부부 생활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외도가 길었다든지 뭐 낙태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사정 들어가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 외도했다 이것만으로 한 2, 3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부부 관계였을 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간통죄는 예전에 폐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뿐이고 당연히 이제 뭐 일단 외도를 했을 때 간통죄가 폐지니까 형사처벌은 안 된다.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할 수 있다. 사실 법적인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나중에 재산분할 이런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긴 한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쯤 해가지고 명절 특집 이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편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태호랑 지선우가 이제 계획을 했죠. 이제 폭행을 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양육권을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게 실무에서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정 폭력이 이제 심할 경우에는 뭐 몇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라고 하고 몇 회 위반마다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부합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또 그리고 되게 감명 깊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야. 사실과 이게 부합한다 생각했던 게 보통 인터넷에 막 글을 썼어요. 뭐 남친이 뭐 바람을 폈어요. 아니면은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하면은 리플 달리는 게 헤어지세요. 이혼하세요. 다 이런 식으로 달리잖아요. 근데 막상 그 부부의 세계 보면은 외도를 다 들켜요. 남자들이 막. 근데 그때 뭐 지선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혼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좀 약간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제3자가 보기에는 이혼하세요. 헤어지세요. 쉬운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함께 싸운 세월도 있고 뭐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이혼이란 결정을 쉽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남편이 될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바람을 3번인가 핀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도 바람 핀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보는 게 바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근데 결혼 전에 바람 핀 거야 그건 뭐 괜찮지. 아무 상관없지. 결혼하고 난 이후가 문제지.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파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파혼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어떻게든 좀 이번에 한 번만 좀 참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 한 번 바람 핀 남자는 약간 자극해버리잖아. 그 말 해가지고 또 필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손재욱이었나요? 그 회계사로 나오는 거. 네. 그 사람이 근데 한 말이 참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게 세상엔 두 가지 남자가 있다. 바람 피는 남자와 바람 피는 걸 들키는 남자. 아 맞아, 그 말도 했었어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물론 100%다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바람 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7화? 8화?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접근금지 가처분이 이제 2년 걸려있던 게 끝나고 나니까 돌아와가지고 아들 준영이를 다시 집으로 들이려 그러잖아요. 계속.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다경이랑 새로 낳은 제니 그리고 기존에 지선우랑 낳았던 준영이 함께 살게 된다. 그러면 제니랑 준영이의 관계는 이복남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도 이제 뭐 이혼 사건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걸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한 남매가 한 4, 5남매 정도 되는데 엄마가 3명인 거예요. 엄마가 다 달라 남매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또 재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이게 또 애매해져요. 막 복잡해 되게 막.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이복 남매, 이복 형제 이런 가정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는 잘 못 봤는데, 근데 뭐 이제 한 차례 정도 재혼해가지고 상속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본 적은 있죠. 그리고 또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제 지선우의 조력자 민현서 있잖아요. 민현서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 박인규라는 남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스토커라고 표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관계인 그 사람. 빌런.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때리고 뭐 집에 멋대로 들어오고 막 데이트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꼭 일반 폭력 상해 이런 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박인규 같은 놈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일단은 뭐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고 진짜 이 드라마처럼 이 정도 케이스 나오면 구속 바로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형이 떨어진다면은 1년 내외?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거기서도 실제로 이제 전과가 하나 두 개 있었다고 하고 그 민현서가 신고를 해서 1년 동안 살다 나왔다 그런 얘기가 그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데이트 폭력도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있어요. 너무 악랄하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 좀 보복 범죄잖아요. 그래서 보복 범죄를 좀 가중 처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형량을 가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 변호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실제로. 아, 그 이혼할 네, 때? 지선우가 이제 이혼을 위해서 상담하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시라 뭐 이렇게 코칭해주는 거는 그럴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러나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지선우가 결국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변호사가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군요.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하신 적 없으시죠? 저도 한 적 없거든요. 네. 동 변호사님도 하세요? 저도 이혼 끝나고 수고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아닐 텐데 거기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조정을 해서 끝난 사건이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의뢰인분이 그 상대 측 이제 분한테 엄청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정해서 조정 성립되고 도장 딱 찍고 나오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쏘아 붙이다가도 이게 사인하면서 이제 관계가 정리됐다 이게 하니까 감정이 엄청 복잡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변호사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혼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직 드라마가 이제 종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직전에 에피소드가 10화까지 있었죠. 네. 근데 막판에 보니까 이제 뭐 살인사건까지 나오고 한 번 더 스펙타클하게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초반부터 이렇게 막장이었는데 이제 막판으로 가면 얼마나 더 휘몰아칠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만약에 또 이제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뭐 미혼인 사람이랑 하기도 하고 뭘 해요? 뭘 해요? 뭘 해? 조심해, 반응 조심해.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다시 그럼.